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칼슘의 제왕으로 불리는 건어물이 있습니다. 멸치일까요? 아닙니다. 멸치보다 칼슘 함량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건어물, 바로 뱅어포입니다. 어른들에겐 골다공증 예방, 임산부들에겐 칼슘 보충, 어린이들에겐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뱅어포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이렇게 구이나 조림, 그리고 튀김으로 요리하거나 아니면 이처럼 예쁘게 주먹밥으로 만들어 먹으면 감칠맛 일품입니다. 그런데 이 뱅어포가 뱅어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각종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내가 알던 뱅어포의 모습과 지금의 뱅어포가 많이 다르다거나 급기야 뱅어포엔 뱅어가 없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정말 뱅어포의 재료는 뱅어가 아닌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대체 어떤 생선으로 만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뱅어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일부 뱅어포가 뱅어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과연 사실일까요? 수도권에 위치한 건어물 도매시장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다양한 건어물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뱅어포를 찾아봤습니다. 뱅어포 있어요? 제일 좋은 거예요? 상인이 뱅어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는 얼마예요? 9,000원이에요. 10장. 이게 지금 새거 나온 것 중에 제일 맛있고 제일 좋은 거예요. 새거면은 오래 잡혀요? 올해 지금 잡혀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커가지고 고기 자체가 커버려요. 병어포는 그래요. 그래요? 네. 제가 제가 그래 지금 이거 지금 뱅어포는 지금이 가장 신선한 제철이라고 합니다. 4월부터 5월까지가 뱅어포를 만드는 시기라는데요. 포장지엔 서해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서해안 쪽의 산지예요? 네, 그쪽에서 많이 나와요. 이게 골다공증에 좋잖아요. 서해안에서 가장 많이 잡힌다는데요. 이번엔 뱅어포의 재료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생긴 게 이렇게. 네. 근데 뱅어포를 뱅어로 안 만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술을 갖다가 아부치고 이게 멸치마냥 이렇게 나는 걸 실치하는 거예요. 실치요? 실치가 뱅어포가 실치. 후치먹고 떨어뜨리면 실치. 실치로. 이게 떨어져 있는 것도 파세요? 네. 뱅어포의 재료에 대해 묻자 상인이 새로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포로 붙인 건 뱅어포지만 포로 만들지 않은 것은 실치란 이름을 갖고 있던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멸치마냥으로 섞어가지고 멸치마냥 먹든지 그래가지고 이게 훨씬 싸요. 말하자면 가공하냐고 뭐하자 한 박스에 1.5kg거든요. 그래서 이게 35,000원이면 같은 어종이지만 이렇게 멸치처럼 말려놓으면 실치라 부르고 김처럼 펼쳐서 말려놓으면 뱅어포라 부른다는 알쏭달쏭한 이야기. 다른 건어물 가게도 찾아봤습니다. 앞선 가게에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실치는 뱅어포의 또 다른 이름인 걸까요? 뱅어포를 붙이잖아요. 그 붙이기 전에 실치라고. 이런 게 이제 한 마리 한 마리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것처럼 이렇게 네네.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요 마리마리를 이렇게 모아놓은 박스들이 있어요. 그거를 실치라고 하고, 요거를 붙이면 뱅어포라고 하고. 이곳의 설명도 같습니다. 시장 안 건어물 상인들의 설명이 대부분 비슷했는데요.
이렇게 김처럼 붙여놓으면 뱅어포, 붙이지 않으면 실치라는 겁니다. 실치를 이용해 뱅어포를 만든다는 상인들의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이것은 뱅어포로 가공되지 않고 실치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건어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공되어 뱅어포란 이름으로 판매되는 건어물인데요.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치는 크기가 좀 작은 것 같고요. 뱅어포를 뜯은 거는 좀 크기가 큰 것 같아요. 우리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 사전에서 뱅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치라는 이름의 물고기는 없었습니다. 실치와 뱅어는 같은 어종이 맞을까? 뱅어와 실치의 생김새를 꼼꼼히 비교해봤는데요. 얘네가 건조되어져 있어서 사진 속의 뱅어랑 같은 어종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워낙 작은 데다 건조된 상태이다 보니 육안으로 확인하긴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뱅어포의 산지인 서해안을 찾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고깃배들이 드나드는 선착장. 어민들이 뭔가 분주하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구니에 담긴 것은 무엇일까?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상자엔 하얗고 가느다란 잔 생선이 가득 담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실치가 뭐예요? 우리가 이처럼 가늘고 실사하고 이곳의 일부 어민들은 실치를 뱅어로 부르는 이유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실치가 뱅어예요? 쓰면은 하얀니까 뱅어라고. 근데 뱅어를 블록이 있으니까 뱅어래는. 생물일 땐 실처럼 가는 생김새 때문에 실치라 부르고 말렸을 땐 하얀 색깔 때문에 백어포라 불렸지만 부르기 편하게 뱅어포라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이 마을에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럼 서울에 이 상태로 올라가요? 서울은 뱅어포가 이거는 그래서 관광에 이유고 같은 서해안에서 실치가 됐어서 다른 어장이 신경 좋아서 여기는 부모님이 성격이 너무 그래서 실치를 걸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항구 한켠에선 갓 잡아온 실치를 퍼나르는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이맘때만 볼 수 있는 진귀한 풍경이라는데요. 이걸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곳에서 잡은 실치는 대부분 유통센터나 뱅어포를 말리는 곳으로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실치를 판매한다는 항구 인근의 수산물 유통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실치는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유통센터에 활기를 불어넣는 봄의 전령사로 통합니다. 봄에만 맛볼 수 있는 싱싱한 실치를 맛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여기저기 싱싱한 실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연산 실치회. 이맘때 실치는 회로 즐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아침에 갓 잡아 올린 실치회가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실치회는 얼마예요? 1kg 2만 원, 200kg가 넘다. 이거 언제 잡은 거예요? 오늘 상해. 이건 회로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싱싱하게 먹다가 내일 못 먹잖아. 그냥 얘를 먹어보는 거야. 이게 배고파요. 칼슘만이라고 회를 많이. 산지가 아니면 맛보기 힘든 별미. 칼슘도 많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곳의 상인들에게도 이 실치로 뱅어포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이걸로 뱅어포 만드는 거예요? 말리면 배고파. 이거 먹으면 실치. 그냥 실치 말리면 배고파. 여자들 그냥 분 나올 때는 이거는. 이거 이렇게 뼈 있어요.
대답은 비슷합니다. 실치를 김처럼 펼쳐 말리면 뱅어포로 이름이 바뀐다는 건데요. 둘 다 뱅어라고 하든지 둘 다 실치라고 하든지 왜 이름을 바꾸는 걸까? 그 이유는 상인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왜 얘는 실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뼈가 안 생겼으니까 실치고 이제 어른 돼가지고 여부로서 등에 뼈가 있어 먹으면 이제 실치도 안 해. 그때는 병어가 되는 거야. 작을 땐 실치고 등에 뼈가 생기면 뱅어라 부른다는 상인. 실치이고 뱅글뱅글 분달해서 만들 때 그래서 그래 그런 특별히 있어요. 다 만들 때 뱅글뱅글. 말리는 모양을 보고 뱅어라 부른다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안다기보다는 다들 그렇게 부르다 보니 속설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치회는 이 고장의 명물입니다. 항구 근처의 식당가에선 제철을 맞아 한창 실치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싱싱한 실치회를 맛보기로 했는데요. 제철을 맞아 실치회뿐 아니라 실치로 만든 각종 요리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절 메뉴면 딱 지금만 먹는 거예요? 실치국 백반으로 2인 주시고요. 전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회도, 실치회도 하나 주시고요. 먼저 실치회가 나왔습니다. 새빨간 양념에 버무려진 채소와 함께 나온 실치를 보니 군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참기름에 버무린 뒤 깨를 뿌린 실치회는 냄새부터 고소한데요. 흔히 실치회는 매콤 새콤한 초고추장에 버무린 아삭한 채소와 함께 즐긴다고 합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그 씁쓸한 채소 맛이랑 양념 맛이랑 어우러지면서 실치가 더해지니까 이게 꼬들꼬들한 식감 속에서도 향긋한 맛이 나요. 실치 요리의 또 다른 진수는 실치국입니다. 감칠맛이 풍부한 실치에 시금치나 아욱을 넣고 끓여내는데요.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실치와 각종 채소를 반죽에 버무려 전으로 부쳐 먹는 것도 별미 중의 별미. 여기 다 실치야. 요리마다 실치가 풍성하게 들어있는 것이 인상적인데요. 과연 실치를 넣어 만든 전의 맛은 어떨까요? 되게 담백하고 고소해요. 동태전 먹는 느낌? 이처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실치 요리는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한데요. 생물로 만든 실치 요리도 유명하지만 이곳에서 더욱 유명한 것은 실치를 말려 만든 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구 주변에서 실치를 말리는 한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뱅어포 되는 거예요? 이건 말려서만 먹는 거예요? 눈치처럼 털털이. 말린 실치를 부르는 명칭은 또 있습니다. 바로 털털이. 따뜻한 햇볕에 마르고 있는 실치. 그렇다면 뱅어포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뱅어포는 여기서는 작업 안 하세요? 공장? 그렇구나. 뱅어포는 공장에서 작업한다고 합니다. 공장에 들어서자 실치를 말리는 풍경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발 위에 실치를 포개 김처럼 말린 포. 건어물 시장에서 보았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공장 건물에는 뱅어포와 실치포를 판매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뱅어포와 실치포는 다른 것일까요? 작업장 안에선 한창 포 떼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뱅어포일까요? 아니면 실치포일까요? 이게 뱅어포예요? 뱅어포는 뭐고 실치포는 뭐예요? 뱅어포라는 거고 실치포라는 거고
아, 그 이름이 두 개예요? 그럼 이거 달라고 그럴 때 실치포 주세요 하면 돼요? 그렇죠. 같은데요. 같은 종자인데? 실치와 뱅어는 같은 것이라 실치포로도 판매하고 뱅어포로도 판매한다고 한답니다. 취재 2주일 차. 우리는 그동안 뱅어와 실치는 같은 어종이란 이야기를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중 들렀던 근교의 한 어시장.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름이 없는 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취재 2주일 차. 우리는 그동안 뱅어와 실치는 같은 어종이란 이야기를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중 들렀던 근교의 한 어시장.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름이 없는 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뱅어포인가요? 원래 뱅어라게 따로 있는데 원래 실치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통상 그냥 뱅어포라고 해요. 같은 거가 보이던데? 실치와 뱅어가 틀리죠. 뱅어가 없어요. 뱅어가 없으니까 안 나오죠. 실치로 만드는데 실치포를 따지고 실치와 뱅어는 엄연히 다른 어종이라는 건데요. 실치포를 판매한다고 써붙여 놓은 한 가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품엔 뱅어포라 적혀 있지만 사실은 뱅어포가 아니라는 건데요. 선생님, 근데 이거는 뱅어포예요, 실치포예요? 실치포예요. 뱅어포는 없어요, 저희 나라에. 뱅어가 거의 멸종이 돼서. 옛날부터 뱅어포를 먹기 때문에 뱅어포라고 하는데 원래는 실치포예요. 원래는 실치포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누가 처음 이 지역에서 실치를 뱅어로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옛날부터 다들 그렇게 불러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곳의 포는 실치포이고 진짜 뱅어포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그렇다면 진짜 뱅어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오랜 현장 취재와 수소문 끝에 어렵게 진짜 뱅어를 판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아, 거기 뱅어 팔아요? 예, 뱅어 팔고 있습니다. 어디산 뱅어예요? 아, 진도에서 나와요. 그럼 거기서 파는 뱅어는 진짜 네. 뱅어인가요? 그러죠. 실치가 아니고 진짜 뱅어예요? 예. 우리는 한달음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실치가 아닌 진짜 뱅어를 판매한다는 것. 진도입니다. 여기선 진짜 뱅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여기 저기 진도 뱅어포 있다던데. 뱅어포. 네. 이거 본세라고 돼요. 이거? 네. 이게 뱅어포예요? 이게 진짜 뱅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뱅어포와는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 납작하게 포로 뜬 뱅어포는 없어요? 이거는 뱅어포가 아니고 실치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이게 바닥에 써져 있는 거는 진도에서 안 나오고 다른 지역에서 나오고. 그럼 그건 뱅어포가 아니에요? 아니, 형태가 틀려요. 이 실치로 피하는데 뱅어포가 가서 거기가 틀리는 종자가. 종자가 달라요? 그럼요. 서해안에서 잡히는 실치와 이곳의 뱅어는 어종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곳의 뱅어를 꺼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모양입니다. 이게 좀 더 탱탱한 것 같기도 하네. 서해안의 실치는 주로 얇고 길쭉한 모양인 반면 진도의 뱅어는 짧고 통통한 모습입니다. 아, 요건 딱 그럼 진짜. 이거에 나오는 거에 나오는 거. 그거는 좀 납작 같아가지고 그러죠? 저는 포로 눌러놔서 그런가 보다. 아니, 그렇게 생긴 거예요. 요건 얼마씩 해요? 그래, 2만 5천 원하고 갖고 왔어요. 5kg 조금 어때요? 진도에 또 다른 건어물 가게를 찾았습니다. 앞서 봤던 것과 같은 모양의 건어물이 진열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건 뱅어포라고. 뱅어포? 그게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실치죠. 그거는 서해안에서 나오는 깨끗한 거, 그 실치 딱 흘러가서 나오잖아요. 요새 그거 잡히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틀린 거죠. 이분도 서해안에서 잡히는 것은 실치이고 이것이 진짜 뱅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포는 안 쓰세요? 예. 이거 쓰시는 여기
두껍잖아요. 걔는 좀 약간 포가 얇고갖고 이거는 멸치처럼 그렇게 많이 절게 하는 거고 그거는 짧으니까 주인처럼 이렇게 딱 붙이잖아. 얇아서 흐물흐물 하니까 그런 거. 얼마씩 해요, 이렇게? 이렇게는 10,000원이에요. 값대는 거의 2.5kg예요. 4만원. 일반적으로 생선을 말린 것을 모두 포라고 부르는데요. 진도 오면 뱅어 있거든요. 예, 그거 있어요. 보여줄까요? 진도에서 뱅어포라고 부르는 것은 생선 자체를 말린 상태를 말했습니다. 이게 진도 뱅어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뱅어포가 뱅어라 해서 이제 진도 뱅어하고 이 뱅어포 만드는 뱅어는 틀려요. 모양도 보시면 이 실치는 가늘고 이 뱅어는 멸치처럼 이렇게 뚱뚱해요. 살이 올라서. 서해안의 뱅어포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생김새도 차이가 있다며 재차 강조하는 주인. 뱅어는 여기에서만 나나요? 예, 진도에서만 나요. 아유 진짜 뱅어포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보기가 어려운 거. 왜냐면 양이 좀 귀하다 보니 양이 많지가 않아요. 잡는 시기도 한 6월에서 9월까지 몇 개 잡지 않기 때문에 진도에서 소량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서울까지 가기 힘들고 아시는 분들만 드시는 거예요. 진도 뱅어. 뱅어는 진도에서도 생산량이 적어 아주 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맛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 진도에서조차 뱅어를 잡는 어민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장님.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나왔습니다. 수소문 끝에 뱅어를 잡는다는 한 어부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지금 조업 나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세요? 배 정리하려고 잠깐 나왔어요. 배 상태를 보기 위해서. 뭐 조업은 지금 따로 안 하시는 거세요? 예, 지금은 진도 지역이 금어기라 접을 않고 6월 1일부터 멸치를 잡기 시작해요. 6월부터는 이제 멸치철이에요? 예, 한참 바쁠 때죠. 뱅어는 안 잡으시나요? 뱅어는 멸치하고 같이 드는데 나는 빈도수가 상당히 낮아요. 멸치 기준으로 3,000박스 잡는다면은 뱅어는 한 70박스 이내로 잡히고 있어요. 70박스면 정말 적은 양이에요. 네, 적고 귀하죠. 일반 소비자들은 접하기는 조금은 쉽지는 않죠. 워낙 생산량이 적다 보니 진도에서도 뱅어만 잡진 못하고 멸치를 잡으며 함께 잡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야 조금씩 잡힌다고 합니다. 실치로 만들었다는 서해안 뱅어포와 진짜 뱅어로 만들었다는 진도산 뱅어포. 과연 두 어종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국내의 대표적 뱅어 전문가 김진구 교수를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진도산 뱅어포를 꼼꼼히 살피는 전문가. 전라남도 쪽에서 잡히고 있는 뱅어포는 정확하게 뱅어가 맞습니다. 진도산은 진짜 뱅어라는 설명. 보시면은 주로 전라남도 지역에서 많이 채집되고 있는 도화뱅어는 등지느러미가 이 몸의 뒤쪽에 작게 위치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진도에서 잡히는 뱅어의 정확한 종류는 도화뱅어. 강에 알을 낳고 바다로 돌아가는 회기성 어류입니다. 다 자라도 15cm 정도로 작은 것이 특징이라는데요. 이번엔 서해안에서 실치로 만든 뱅어포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뱅어는 아무리 봐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흰 배도라치 새끼가 대부분 이루고 있으며 흰 배도라치 새끼면은 뱅어가 아닌 건가요? 예, 흰 배도라치는 이제 그 배도라치과에 별도로 분류군 쪽으로 보면 다른 분류군에 속하고 뱅어는 뱅어과라는 또 분류군이 따로 있습니다. 생김새는 좀 비슷하긴 해도 도화뱅어는 몸이 조금 짧은 데 비해서 이 흰 배도라치, 어린 흰 배도라치는 몸이 굉장히 가늘고 긴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서해안에서 잡히는 실치는 뱅어가 아니라 흰 배도라치의 치어라고 합니다. 치어가 자라면 이렇게 연한 황갈색을 띈다고 하는데요. 흰 배도라치의 치어는 무색 투명해 얼핏 보면 뱅어와 비슷해 보이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어종입니다.
시중에 뱅어포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많은 건어물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마트와 건어물 시장, 그리고 산지까지 각기 다른 곳에서 구입한 서해안산 뱅어포 8종류에 대해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서해안산 뱅어포는 모두 흰 배도라치의 치어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연안 개발 또는 하구둑이 형성된다든지 또 등등 많은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서해안에 과거에 많이 서식했던 뱅어 종류가 많이 사라지면서 지금 현재가 그 주로 잡히는 흰 배도라치 새끼로 대체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뱅어는 조선시대 해양 백과사전인 자산어부에 회잔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깨끗하기가 은과 같고 비늘이 없어 횟감으로 좋다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서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뱅어는 총 7가지. 현재는 진도 부근 해역에서 도하 뱅어만이 잡히고 있습니다. 1982년도 기사엔 환경오염으로 한강 하류에 살던 실뱅어와 금강 영산강에 살던 젖뱅어, 국수뱅어가 멸종됐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90년대만 해도 14,000톤에 이르던 뱅어의 생산량은 2009년에 137톤으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엔 서해안에서도 뱅어가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뼈를 발라낸 뒤 회로 먹거나 보관을 위해 포로 말려 먹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형태도 지금의 네모난 뱅어포와 같았다고 합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 서해안의 뱅어는 사라졌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말려 먹던 배도라치의 치어가 있다 보니 대부분의 어민들은 이것을 뱅어포라 여기고 살아왔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산 거예요? 네? 여기예요? 예.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걷어 올리는 거예요? 45년째 어업에 종사했다는 그는 바닷마을에선 가늘고 투명한 물고기는 종류와 상관없이 실치라 부른다고 했는데요. 흰 배도라치의 치어도 뱅어의 치어도 모두 실치라 불렀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네. 실치는 긴 자루 모양의 낭장망을 바다에 설치해두고 조류를 이용해 잡습니다. 보통은 이른 새벽에 한 번 그물에 걸린 실치를 걷어오는데 요즘은 하루에 2번씩 바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실치. 실치를 찾는 손님이 많아졌기 때문 추억 속으로 사라진 뱅어 맛은 몰라도 실치 맛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찾는답니다. 그 옛날에는 뱅어라는 애도 많이 잡혔다고 그러던데 여기 장거항에서. 많이 잡혔지 옛날에는. 그때는 진짜 뱅어. 뱅어라고 하얗고 막 긴 게 있어 이렇게. 아주 백색, 비늘도 없고. 이제 그게 없어졌지. 오래됐지. 한 10여 년은 넘었지. 15년. 그때부터 없어졌어. 그게 안 보이더라. 이곳에서 뱅어가 사라진 건 10여 년도 더 지났다는 대답. 방금 건져 올린 실치 사이에 정말 단 한 마리의 뱅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실치로 뱅어포를 만들기 시작한 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했습니다. 수작업으로 40년째 뱅어포를 만들고 있다는 부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갓 잡아온 실치로 포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 두 손이 쉴 새 없이 바쁩니다. 할머니 지금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뱅어포 만드는 작업이에요. 뱅어포? 예. 그 우리가 먹는 뱅어포예요 이게? 그렇지. 그럼 이 고기 이름이 뱅어예요? 실치. 근데 왜 뱅어포라고 하세요? 뱅어는 많이 안 들으니까는 이 실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치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았던 부부는 뱅어와 실치가 다른 것을 압니다. 하지만 뱅어가 없다 보니 실치포가 뱅어포를 대신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환경적인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뱅어로 불려올 수밖에 없었던 실치포. 많은 이들이 실치를 뱅어로 알게 된 이유였습니다. 뱅어가 사라진 이유는 환경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원래 뱅어는 대부분 산란기에 강 하류에 살다가 알을 낳고 나면 바다로 돌아가는 어종인데요. 강에 댐이나 간척 사업이 많아지자 뱅어들은 더 이상 강을 거슬러 오를 수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 차츰차츰 뱅어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뱅어가 없으니 흰 배도라치의 치어가 그 자리를 대신해 왔던 건데요. 하지만 실치라고 불리는 흰 배도라치의 치어 역시 진짜 뱅어만큼이나 칼슘이 풍부한 좋은 음식입니다. 흰 배도라치의 치어가 뱅어가 된 사연 어떠셨습니까? 뱅어 말고도 현재 우리 주변에는 환경적인 이유로 사라져가는 어종들이 많습니다. 국민 생선으로 불리던 명태가 대표적인데요. 벌써 20년 가까이 우리 밥상에서 국내산 명태를 찾아보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동해안에서 10년 만에 국내산 명태가 발견돼서 큰 화제가 됐었죠. 뱅어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흰 배도라치에 치어로 만든 포도 맛있지만 언젠가는 진짜 뱅어로 만든 뱅어포도 꼭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토종 돼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토종 한우, 토종 닭을 판다는 곳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토종 돼지, 이 말은 비교적 생소한 느낌인데요. 1920년에 발간된 조선 농업 편람에는 우리 토종 돼지의 모습에 대해 묘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피모가 흑색이며 체격은 왜소하고 머리는 길고 뾰족하다. 문헌에 의하면 우리 토종 돼지의 모습은 하얀 돼지가 아니라 흑색 털을 가진 흑돼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흑돼지 전문 음식점 참 많죠. 풍부한 육즙에 쫄깃한 비계층,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그 맛. 흑돼지 고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흑돼지도 토종일까요? 설문 결과 68.1%의 사람들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국내산 흑돼지는 토종 돼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취재 중 지금 저희가 먹는 흑돼지는 토종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국내산 흑돼지는 맞는데 토종은 아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많은 시민들이 토종일 것이라 생각하며 먹어온 흑돼지는 어떤 돼지일까요?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우리나라 토종 흑돼지에 대한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토종 흑돼지의 비밀이란 무엇일까? 먼저 수도권에 있는 흑돼지 전문점들을 취재해보기로 했습니다. 식당 안 한쪽 벽면에는 제주산 토종 돼지만을 판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메뉴판도 살펴봤는데요. 여기엔 따로 토종이란 문구는 없습니다. 직원에게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토종 흑돼지예요? 네. 제주도에서는. 오겹살 일단 주문주세요. 네. 직원은 제주도산 토종이 맞다고 하는데요. 흑돼지의 대표 부위 오겹살을 주문해봤습니다. 식욕을 자극하는 붉은색 살부위와 두툼한 지방이 번갈아 겹쳐져 있는 흑돼지 오겹살. 쫀득한 식감이 일품인 껍질에는 흑돼지의 특징인 거뭇한 털들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원래 고기는 맛있어요. 저도 고기는 잘 안 먹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많이 쫀득쫀득해가지고 많이 먹어요. 고기가 느낀 맛이 안 나서. 지방층이 두껍지만 느끼하지 않고 쫀득한 것이 세간에 알려진 흑돼지 고기의 특징입니다. 직접 제주도에서 구해온다는 토종 흑돼지 고기. 노릇노릇 구워지는 토종 흑돼지.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먹어봤습니다.
사람들 많아가지고 느끼할 줄 알았는데 고기를 먹었더니 이런 거는 느끼하지도 않고 되게 쫀득거리는 식감이고 맛있네요.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토종 돼지라서 더욱 맛있는 걸까요? 흑돼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또 다른 식당. 입구부터 커다란 흑돼지 사진을 붙여놓았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흑돼지와 도야지 두 가지 고기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따로 토종 돼지란 표시는 없습니다. 흑돼지를 먹고 도야지는 뭐예요? 흑돼지는 제주 토종돼지, 흑돼지라고 강아지는 일반 빅돼지를. 아, 토종 돼지 뭐 까만 거 뭐? 네. 뭐가 더 맛있어요? 아무래도 흑돼지가 살 감각이라든가 그런 게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맛있죠. 일반적인 백돼지에 비해 토종 흑돼지가 더 맛있다는데요. 그걸 하는구나. 이게 일반 백돼지나 국내산 거는 6개월에서 7개월 사이 방출을 해요. 그 사이에 몸집을 키워서. 근데 흑돼지 같은 경우는 12개월에서 15개월을 사육해서 방출을 해요. 사육이 다 거치는 거예요. 그만큼 많고요. 그게 더 그렇죠. 그래서 영가가 더 비싼 거예요. 백돼지에 비해 흑돼지는 사육 기간이 길어 더 비싼 대신 맛이 좋다고 했습니다. 흑돼지가 지방이 좀 많습니다. 일반 국내산 지방은 약간 딱지방에 가까운, 먹었을 때 약간 비릿하게 물컹물컹해요. 근데 비릿도 커서 특히 흑돼지는 지방인데도 비리지 않은 고소함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더 쫀득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6개월하고 12개월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방금 이긴 데에서 크는 종자가 아니에요, 흑돼지가. 몸집은 작아도 쫄깃함과 고소함은 다른 돼지고기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냥 들리는 얘기로는 오리지널 옛날 똥돼지는 없다고. 그런데 조심스럽게 토종 돼지에 대한 한 가지 소문을 얘기해주는 직원. 이게 왜 토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주 고기를 그 종자가 다 기른다는 거는 맞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로 종자 조접을 해가지고 개체수를 늘린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 수집을 또 얻었다 이거죠.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여러 종이 교잡되어 엄밀히 말하면 순수 토종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우리는 흑돼지 산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예부터 흑돼지 산지로 알려져 있는 지리산 일대. 흑돼지 전문점도 많습니다. 이곳의 흑돼지는 토종일까요?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 토종이에요? 이곳의 흑돼지는 토종이라는데요. 인근의 다른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옛날 토종의 의미는 여기서 뭐 이제 그냥 가정집에서 먹여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디서 뭐 유입돼가지고 이렇게 뭐 어디서 막 이렇게 길러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먹이고 다 해가지고 이제 파는 거를 나고 자라고. 토종의 의미를 말하는 거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왜냐면 전부 다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그 요즘에 그런 옛날 토종 동물 키우는 데는 없나 봐. 없어요. 이곳 사람들이 말하는 토종이란 옛날 토종의 재래 돼지가 아닌 지리산 지역에서 키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토종 흑돼지는 없다고 하는데요. 흑돼지의 또 다른 산지, 제주도는 어떨까요? 화산으로 태어나 바다와 바람이 빚어낸 우리나라 섬 중 가장 큰 섬. 아주 오래전부터 청정한 환경에서 흑돼지를 키우기로 유명한 산지죠. 그래서인지 흑돼지 전문점도 많고 흑돼지 거리까지 있습니다. 제주도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 명소. 식당 안은 제주 흑돼지를 맛보러 온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이곳 거리는 방송에도 많이 나와 유명합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토종이란 글자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냥 제주 흑돼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메뉴를 주문했는데요. 육지의 식당에서 봤던 것처럼 육색이 붉고 지방이 풍부한 흑돼지 고기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오겹살 부위부터 등심과 항정살까지 흑돼지의 다양한 부위를 한꺼번에 먹어볼 수 있었는데요. 고기가 익어가는 이 소리만큼 맛있는 소리가 또 있을까요? 대표 산지인 제주에서 직접 맛보는 흑돼지 고기라 생각하니 더욱 군침이 넘어갑니다. 찌를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쫀득쫀득하고 고기와의 탄력이 있고 약간 고소하고 담백하고. 그렇다면 이 흑돼지 고기는 토종인 걸까? 식당 주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흑돼지가 그러니까 제주 산이죠. 옛날에 소를 먹여서 키운 돼지를 대량한 거죠. 요즘은 축산법은 여러분들 그렇게 키우지 못하게 돼 있어요. 다른 그러니까 그런 품종을 대량해서 이제 양동으로 만든 거죠. 토종 그릇이 많고 그냥 흑돼지. 옛날 토종 그릇 흑돼지는 없어요. 네, 토종을 파는 데가 없어요. 다 교배시켜가지고 요즘에 파는 건 토종 없어요. 수도권과 흑돼지로 유명한 지역의 여러 전문점을 취재한 결과 15곳의 식당 중 2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당에선 판매하고 있는 흑돼지가 순수한 토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토종이 아니라면 지금껏 우리가 먹어온 흑돼지는 대체 어떤 돼지였던 걸까요? 제주도의 한 유통업체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빨리 오셨네요. 네, 고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먼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주산 흑돼지 고기를 보여줍니다. 제주는 부추차가 삭분이에요. 제주라는 독방과 이게 흑돼지라는 흑자. 이게 흑자예요? 흑자인데 고기가 살이 다른 거. 제주에서 생산되는 흑돼지 고기에는 모두 흑자와 제주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토종 흑돼지가 있을까요? 토종 중에 아예 없나 봐요. 없죠. 왜냐면은 토종은 옛날 제가 알기로는 옛날 토종들도 옛날 몽골 시대에 저기서 갖고 다니는 돼지야. 커봐야 50kg, 60kg짜리. 집집마다 하나씩 다 키웠었거든요. 옛날에 한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예전에는 제주도에서도 토종 돼지를 키웠다고 합니다. 당시 제주도의 토종 돼지는 변소에서 길러 일명 똥돼지라고도 했는데요. 지금은 위생적인 문제로 사육이 금지됐고 현재 제주의 흑돼지는 토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사육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사육 기술 모든 기술이 발달하고 또 품종 개량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큰 사이즈가 나온 거죠. 경제성이 많은 이제 돼지. 뭐랑 바꿔요, 종을? 지금 옛날 기존에 있던 제주 토종 돼지하고 재래 돼지하고 지금 버크시하고. 현재 유통되는 흑돼지 고기는 진짜 토종 흑돼지와 버크셔라는 외래종을 교잡해 개량한 것이라는데요. 물론 교잡의 방법은 농장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토종 흑돼지의 버크셔나 요크셔, 랜드레이스, 듀록과 같은 외래종을 다양한 방법으로 교잡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먹는 흑돼지 고기라고 합니다. 종자는 외래종이어도 국내에서 나고 자란 돼지들은 모두 국내산 흑돼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교잡된 경우 같은 어미 배에서 나와도 생김새나 털색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도는 흑색 털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흑돼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키우는 계량종? 개량종이라는 얘기는 제가 안 쓰고 제가 깊숙이 들어가니까 이제 개량된 돼지라고 얘기한 거지 지금 뭐 개량돼서도 뭐 수십 년 지난 이제 돼지들이니까 그냥 제주산 돼지거든. 요즘에는 제주산? 흑돼지라고 하면 흑돼지면 그렇죠. 토종 흑돼지라고 만약 어느 분이 얘기한다면은 그분은 이제 돼지에서 잘 모르고 이쪽 분야의 근무원도 품종이라는 잘 모르요.
흑돼지의 개량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백돼지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원식하면 모두 키우는 돼지 다저 외국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백돼지 같은 경우도 저 요쿠샤는 그 하얀 돼지에다가 드럭이라는 멧돼지라는 그 돼지를 교배를 시켜서 거기서 육질이 단단하고 이런 돼지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정동 개량이에요. 그건 어느 지역이든 다.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육류인 백돼지도 비슷한 방식의 개량 중입니다. 생산성이 좋은 백돼지 종돈인 요크셔와 랜드레이스라는 종돈들을 교잡해 일대 개량돈을 생산합니다. 여기에 육질이 좋은 갈색 돼지인 듀록을 교잡하면 생산성도 좋고 고기 맛도 좋은 개량 돼지가 태어나는데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식화된 3원 교잡종 LYD라고 불리는 백돼지입니다. 그러면은 제주도 똥돼지 옛날 그거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축산진흥원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한 30마리 정도는 있어요. 식용으로 길러지진 않지만 토종 돼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 축산진흥원에는 260여 마리의 토종 돼지가 있는데요. 보존의 필요성 때문에 현재 천연기념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제주 축산진흥원을 찾았습니다. 천연기념물로 보호 중인 토종 흑돼지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큰 돼지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커가는 거죠, 돼지가. 재래돼지예요? 네, 재래돼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토종 흑돼지의 모습. 가장 큰 특징은 모두 자란 돼지들도 체구가 작다는 것인데요. 입가에 주름도 종으로 나 있고, 온몸에 털 색이 다 검습니다. 검고, 그 다음에 털이 상당히 거칠고, 그 다음에 상당히 밀생되어 있습니다, 털이. 네, 그런 특징도 주둥이가 좀 길고, 또 눈이 또 초롱초롱하고, 뭐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귀가 또 쫑긋하고. 외래종과의 교잡으로 제주도 토종 흑돼지가 멸종 위기를 맞이하자 1986년 우도에서 찾아낸 5마리의 토종 돼지들을 복원한 것이 지금의 토종 돼지라고 합니다. 당시에 참고했던 여러 문헌 중 조선농업편람엔 토종 흑돼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요. 흑색 털과 작은 체격 등의 외형적인 설명 외에도 체질이 강건하며 조선인의 입맛에 맞다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현재 일반 농가에서 키우는 흑돼지랑 전혀 다른 종인가요? 일반 농가에 키우는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흑돼지를 개량한 거죠. 왜냐하면 일반 농가에서는 재래 흑돼지 같은 경우에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돼지를 개량해서 생산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흑돼지가 이제 일반 농가에서 많이 키우고 있죠. 토종 흑돼지와 개량 흑돼지는 사육기간부터 체중, 새끼의 수까지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외래종과 교잡해 개량된 흑돼지의 생산성이 토종 흑돼지보다 훨씬 높습니다. 1927년 조선 총독부에서 발간한 한 문헌에는 조선의 토종 돼지는 성숙이 늦고 경제 가치가 열등하여 개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제 강점기 시절 외래 종돈들이 국내로 유입되며 토종 흑돼지와의 교잡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제성을 우선해 난교잡되며 우리의 토종 흑돼지는 점차 사라져 멸종 위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뭐가 있어요? 일단은 육질의 분포상 일반 돼지들과 다르게 그 고기 쫄깃쫄깃한 면이라고 할까요? 풍미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이 이제 먹고 나서 말하는 것들이 질리질 않는다. 연구에 의하면 토종 흑돼지는 보건 가치가 높은 식품입니다. 전단력은 고기의 부드러움을 가늠하는 척도인데요. 토종 흑돼지의 전단력이 개량종보다 뛰어나다는 결과입니다. 또한 전문 관능평가원 9명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 결과 토종 흑돼지가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맛이나 연함 정도에서 개량 흑돼지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였습니다. 고기 육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돼지가 유전적으로 유색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맛있거든요. 다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진흥원에서 연구를 해서 그런 쪽을 좀 보완해 나갈 중장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토종 흑돼지만의 장점도 분명하기에 개체수를 유지하며 장기적인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토종 흑돼지 복원 사업은 육지의 국립축산과학원에서도 있었습니다. 사업 시작 후 20년 만인 지난 2008년 축진 참돈이라는 이름으로 품종 등록까지 마쳤는데요. 육질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체구가 작고 생육기간이 길다는 것이 제주 토종 흑돼지와 같은 특징이었습니다. 축산과학원에서 복원한 토종 돼지들은 제주도의 토종 돼지와 뿌리는 같지만 사육 환경 등의 영향으로 모습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축산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고기의 부드러움을 알 수 있는 전단력 부분에서 토종 흑돼지가 외래 종돈보다 더 좋다는 시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도 소비자들이 맛볼 수 없다면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말 텐데요. 우리는 토종 흑돼지를 식용으로 사육하는 일반 농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가축의 종심사와 등록 업무를 담당한다는 종축개량협회를 찾았습니다. 토종 흑돼지도 이곳에서 외형 심사를 받고 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최임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래종으로서 품종 등록된 것은 토종 가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종 흑돼지를 등록해 키우고 있는 개인 농장은 없을까요? 그럼 지금 이 토종 돼지로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요. 네. 국립축산과학원, 그다음에 도종축장에 몇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 제주도의 제주도 축산진흥원, 제주난지 시험장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협회에 등록하고 토종 흑돼지를 키우는 곳은 대부분 국가기관, 그중 개인 농장은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위치해 있다는 돼지 농장. 이곳에선 식용으로 길러지는 토종 돼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영배 사장님 되시죠? 예. 버커리스탈에서. 예. 협회에 토종 흑돼지를 등록한 유일한 농장 주인 윤영배 씨입니다. 먼저 사육장으로 향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돈산가 봐요? 예, 여기서 예전에 재래돼지 키웠는데 지금은 이제 흰돼지 키우기예요. 재래돼지는 그러면 한 마리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지금 왜 안 키우세요? 그때 이제 뭐 좀 재래돼지 키우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재래돼지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은 이제 자돈 생산 농장을 하고 있어요. 축산과학원에서 토종 흑돼지를 분양받아 한때 3,000마리까지 키웠다는 윤영배 씨. 하지만 떨어지는 생산성과 낮은 시장 가격 때문에 결국 10년 넘게 해왔던 사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재래돼지 고기는요. 어느 고기하고 섞어놔도 재래돼지 고기를 찾을 수가 있어. 그 정도예요? 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엄청나게 나요. 드셔보신 분들은 엄청난 차이를 느껴요. 그럼 육질이나 뭐 이런 게 차이가 틀려요? 예. 어떻게 틀려요? 좀? 육질이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딱 이게 한 저름 집어서 입에 넣었을 때 딱 씹었을 때 어떤 고소함. 그리고 넘기고 나서도 고소한 게 목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앞만 많이 먹어도 느끼하지가 않아. 재래돼지는. 그리고 씹을 때 근섬유가 가늘기 때문에 전단력이 굉장히 좋아. 전단력. 예, 이렇게 착착착착 씹히는 그런 맛이. 지금은 사업을 접었지만 예전에 먹어본 맛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돼지와는 유난히 달랐던 맛과 식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재래돼지 갖고 제가 이제 가장 못해서 아쉬웠던 부분이 이게 우성 유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60kg, 70kg 크던 거를 그 80kg, 90kg까지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형태로 다 찾아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는
제가 너무 이제 어떤 학식이나 그 자금력이나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단점을 보완해 소비자들에게 토종 흑돼지의 맛을 꼭 보여주고 싶었다는 윤영배 씨. 우리는 다시 토종 흑돼지 찾기에 나섰습니다. 혹시 재래돼지도 파나요? 토종 흑돼지? 우리나라 토종은 없습니다. 토종은 전년 기념물이에요. 뭐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면 일부 품종을 갖다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해놓는 거고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들은 품질 개량을 해갖고 하는 거죠. 토종은 없어요. 100% 토종은. 오랜 수소문 끝에 우리는 20년 전 한 대학에서 토종 돼지 복원에 성공했다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토종 돼지를 연구해온 여정수 교수입니다. 우리가 재래돼지를 찾기 위해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그다음에 지뢰, 그다음에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그다음에 지리산 쪽에 쭉 땡기면서 돼지를 일본 문헌에 근거해가지고 좀 형태적으로 봤던 것 같다가 우리가 이제 그때 한 400도 뭐 우리가 구매를 했어요. 생물 자원으로서 토종 흑돼지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여 교수는 당시 경상북도청의 지원을 받아 복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놈들이 과연 다른 나라에서 또는 수입되는 계량종하고 유전적인 차별성이 없게 되면 우리 거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전적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검은 돼지가 과연 수입되는 돼지하고 유전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를 밝혀서 차별화되는 것만 유지해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 다른 방법 없습니다. 토종 흑돼지와 외래종의 DNA를 비교 분석해 확실히 차별되는 돼지를 골라내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어렵게 복원해낸 토종 돼지. 그 돼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재래돼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게 이제 포항의 농장에 있는 돼지가 그 돼지입니다. 긴 연구 끝에 복원해낸 토종 흑돼지. 우리는 그 돼지들을 만나러 포항의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재래돼지 갖고 계신다고 들어서 왔는데. 네네. 돼지도 볼 수 있나요? 일단은 방역 문제 때문에 소독을 먼저 하시고 아. 방역복 입으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 소독과 위생복을 착용하고 농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육장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어 일부 돼지만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얘네가 재래돼지예요? 네, 이 돼지들이 바로 보고 싶어 하시던 재래돼지들입니다. 다시 만나는 반가운 얼굴, 토종 흑돼지입니다. 겉모습만 봤을 땐 제주도에서 봤던 토종 흑돼지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얘네가 지금 한 몇 개월 정도 된 애들이에요? 얘는 3개월 넘었어요. 큰 애들은요? 큰 애들은 지금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된 놈들입니다. 외형적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특이한 게. 우선은 뭐 까만색, 이 까만색의 그 윤기가 나는 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귀가 쫑긋 써 있습니다. 보시면 직립형 귀라 그러는데 귀가 쫑긋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이마에 그 주름, 내천자 주름이 확실하게 보이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다면 이 토종 흑돼지들은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을까? 그러면은 뭐 시장화나 아니면 약간 대중성 있게 상업화 시키신 적은 없어요? 저희가 2000년 초부터 2009년까지 프랜차이즈 식당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직영점을 2개를 운영을 하고 체인점이 6개 정도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 뭐 시장에서 호응이 꽤 괜찮았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9년에 마지막 직영점까지 다 문을 닫았어요. 소비자들이 재래돼지를 분명히 좋아하고 식당도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농장에서의 수익입니다. 농장이 일반 식당에 흰돼지와 같은 가격을 받고 공급을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식당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개체를 유지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농장이 오랜 시간 동안 적자를 봤어요. 한때는 토종 흑돼지 고기를 파는 식당을 운영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농장의 적자가 누적되며 식당은 문을 닫게 됐고 지금은 돼지만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래돼지를 키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종다양성 측면에서 사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재래돼지를 예전에는 생산성이 낮다고, 가치가 낮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종자 전쟁이 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고유의 품종으로서 우리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육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종 흑돼지를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고유의 품종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재래돼지가 단순히 우리 거고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적 신토불이었기 때문에 재래돼지를 찾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고 뭐 국민에게 그 감성입니다. 지금 현재 소, 돼지, 닭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한우를 빼고 나서 전부 다 수입입니다. 지금 WTO, FTA 가는데 지금 현재 돼지하고 닭은 전부 다 외국으로 수입할 때 전부 다 로열티 물고 주고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종돈 수입 현황입니다. 2010년 구제역 이후 1년 사이 5배가 넘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3년 사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농가들 대부분이 종자가 되는 돼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열티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2010년 세계 각국이 합의한 나고야 의정서입니다. 생물 자원을 활용해 얻은 이익을 해당 자원을 제공한 나라와 공정하게 나누도록 한 국제 협약인데요. 이미 해외에선 50개국 이상 국가에서 승인되어 세계적으로 발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수입하는 생물 자원에는 더 큰 규모의 로열티가 지불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외래 종돈을 수입할 때 그 후손에 대한 로열티는 따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그 종돈이 낳은 후손들까지 몇 대에 걸쳐 로열티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토종 흑돼지를 적극적으로 복원해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 소비자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재래돼지 맛있는 걸 갖다가 우리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 우리 재래돼지를 갖다가 역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개량된 돼지들은 이미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는 훌륭한 먹거리입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생물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외래 종돈에 의지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농가와 소비자들이 겪게 될 부담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토종소 한우처럼 언젠가는 토종 돼지도 우리 식탁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